자, 제이크박입니다. 자, 여러분들, 자, 방송, 자, 진행하기 앞서, 우리, 소리 체크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잘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네, 반갑습니다. 화면 잘 보이시죠? 예, 지금 제가, 비트코인, 일봉 차트를 좀 펴놨는데, 좀 오르고 있네요. 자, 화면 잘 보이고, 목소리 잘 들리면 우리 숫자 1번, 채팅창의 숫자 1번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잘 보이시고, 목소리 잘 들리시면, 채팅창의 숫자 1번. 자, 다 같이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 같이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이 또 한 주의 문을 여는 월요일이죠, 여러분들. 예, 오늘 좀 어땠어요? 자, 저번 주 금, 토, 일, 3일 쉬고 또 오늘 월요일 좀 굉장히 힘들지 않았나요? 예, 3일 연휴, 쉬고 월요일이다 보니까. 자, 여러분들 또 월요일인 만큼 또 한 주의 시작이니까 여러분 너무 조금, 기운 내셔서, 좀 방송은 끝까지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이 순간 여러분들이 이제 8시 시간 맞춰서 방송 들어오는 이 순간이, 뭐 단순히 이제 제 목소리를 듣고, 화면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또 뭐 시장의 흐름보다 또 한 발짝 더 움직이기 위해서 여러분들 좀 이 자리에 오신 게 아닌가, 좀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오늘 좀 시장 얘기 좀 해드릴 거예요. 시장 얘기 오랜만에 간만에 해드리고, 그다음에 또 뭐 단순한 저희가 뭐 웹3라든지 예측 시장, 뭐 정보 전달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좀 실질적으로 액션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인사이트를, 제가 좀 짧고 강하고 좀 간결하게, 실전처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힘들어요? 네, 힘들죠. 다 똑같을 거예요. 저도 힘듭니다, 여러분들. 네. 자, 어제 일요일 특별 방송이 있었잖아요. 네, 제이슨 교수님이 이제 여러분들 보통 저희가 저저번 주였죠. 저저번 주부터 특별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방송 다 들어보셨죠? 방송 다 들으셨죠? 네. 자, 우리 채팅창에 우리 한번 그 방송 시작하기 전에 준비 한번 쓰고 방송 본격적으로 한번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채팅창에 우리 준비 한번 적어보도록 할까요? 준비. 예. 어제 보니까 채팅창이 약간 뭐라 그럴까,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채팅창이.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을 좀 많이 할 거예요. 여러분들 채팅을 좀 많이 쓸 수 있게. 예, 준비 한번 하고 여러분들, 방송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자, 어제 제이슨 대표님이 이제 ODD 예측 마켓 실전 참여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실질적으로, 같이 예측을 한번 해봤는데, 어제 제가 봤을 때는 요거, 하이파이브. 네, 하이파이브, 개봉 2주 만에 누적 관계수 120만 명을 돌파할까요? 그래서 어제 제이슨 교수님이 예스의 그 100 USD 어떻게 예측을 진행을 하는 거고, 실전으로 어떻게 하는 건지, 아, 이렇게 한번 보여드렸는데,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재미로 느낄 수는 있어요. 근데 단순히 여러분들이 이걸 재미로만 느껴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걸 판단을 했을 때 단순히 이 영화의 재미만 갖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제 그 제이슨 교수님이, 그 뭐죠, 여러분들? 그 영화 운영지원인가 거기 들어가셔 가지고 뭐 데이터 기반을 갖고 판단을 해라,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린 걸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그 2주 만에 120만 명을 돌파할까 말까라는 어떻게 보면 타이밍이 또 맞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그게 진짜 바로 투자자의 움직임을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오드 플랫폼 같은 경우 여러분들 이제는 여러분들 테스트 기간을 지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예측을 하고, 그다음에 예측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수익성을 얻을 수 있는 실전 무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시장을 해석만 하고 그런 시대는 지났어요. 네,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제가 이따가 또 시장에 대한 흐름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시장은 굉장히 좀 빨리 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그 시장 흐름에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시장과 직접 대화를 해야 되고, 그 움직임을 선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고 수익을 창출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예전처럼 어디에 뭐해서 어떤 종목이 올라갈까 그런 거에만 투자에 여러분들, 어, 목매달아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뉴스를 읽는 게 아니라 뉴스를 예측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뉴스에 대한 정보에 대한 깊이, 그다음에 뉴스에 대한 방향성이 어떻게 움직일 것일까, 이거를 먼저 선점하는 사람들이 승리를 이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눌 얘기들은 단순히 제가 뭐 트렌드에 대한 소개 그런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어떤 전략을 갖고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실제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는 인사이트에 대한 그 뭐랄까요, 좀 디테일한 부분까지 요런 걸 좀 말씀드릴 거고, 그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방송을 듣고 인제 마음에 새길 수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실행해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쪼금 더 뭐라 그럴까요? 음 그 오더펀에 대한 예측 플랫폼에 대해서 어떻게 조금 더 수익성을 가져갈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들의 트렌드 리더를 이끌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출발점이 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방송 여러분 끝까지 한번 시청해 주시면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될 수 있는 내용 여러분들 오늘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뭐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월요일이라서. 3일 쉬었다가 또 오늘 월요일 또 일 갔다가 오고 그렇게 되면 힘들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통해서 조금 더 힐링할 수 있는 시간, 고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아시겠다. 우리 숫자 8번 한번 누르고 방송 또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숫자 8번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어려운 질문 안 해요, 여러분들. 어려운 질문 안 하고 여러분 숫자 한번 눌러달라. 이따 제가 시장 얘기할 땐 질문 좀 할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진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내일 자정, 10월 10일까지, 화요일까지라고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지금 한 20시간 남았나요? 예.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오드 플랫폼을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좀 경험해 볼 수 있는, 체험해 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절호의 찬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CVC 정보 플랫폼에서 CVC 토큰 이 20개 이상 해제하신 분은 고 화면을 캡처를 하셔서 그다음에 캡처를 하시고 나고, 그다음에 오드펀에 회원 가입하시고, 그다음에 고객센터로 캡처하신 부분을 전송을 해 드리면 된다. 그다음에 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그냥 사진만 보내신 게 아니라, 자, 고객센터 들어가셔서 여기 사진 부분 있죠, 여러분들. 사진 올려주는 부분. 예. 여기서 이미지 불러오게 하시면 돼요. 이미지 불러오게 하셔서 사진 올려주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오드펀에 가입돼 있는 아이디 적어주시고, 그다음에 USDT 10개 요거 신청합니다. 요렇게 단순하게 뭐 문자 메시지 하나까지 남겨주시라. 그러면 뭐 빠르면 30분, 늦으면 그래도 한 최소 한두 시간 안에는 여러분들 여기 잔고에 $10 입금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요 기간이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내일 자정까지니까 그럼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방송 끝나고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는데, 자, 뭐 방송 듣는 중간에 하셔도 돼요. 예.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내가 뭐 참여하는 게 어렵지 않을까? 또 내가 처음 보는 예측 마켓인데 쉽지 뭐 어렵지 않을까? 쉬울까?' 여러분들 이렇게 고민하는 사이에 시간은 금방 흘러갑니다. 그러다 또 깜빡하고 잊어버리고, 그러다 잠들면 또 내일이고 또 깜빡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각나는 대로, 제가 또 이렇게 말씀드린 $10, USD $10가 어떻게 보면 뭐 작은 금액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큰 금액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의미를 아셔야 돼요. 의미를. 예, 의미를. 저희가 단순히 뭐 토큰 20개 해제했기 때문에 드리고 그런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오드퍼는 이런 거에서 내가 생소하고 아직 내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플랫폼이기 때문에 한번 체험해 보라고 저희가 드리는 이벤트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꼭 참여하시고, 참여하시고. 그래서 이미 뭐 가입해서 참여한 분들도 계시다면, 그럴 수도 있지만 아직 못 하신 분들은 방송 끝나거나 아니면 방송 중간에 하셔도 됩니다. 방송 중간에 한 5 분이면 해요, 여러분들은. 5 분이 하니까 다 가입하셔서 다 10USDT 다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는 참여했다. 참여하고 난 가입하고 다 했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가입 완료라고 한번 채팅에 적어볼까요? 자, 자 나는 오드보 그다음에 10 USDT 받았다 하시는 분들 우리 채팅창에 우리 가입 완료라고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받았는지 제가 한번 카운팅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방송 듣는 분이 한 10만 명이, 11만 명이 넘어요. 여러분, 11만 명이 넘는데, 자, 제가 이렇게 방송에서 말씀드려서 뭐 해달라고 하시면 다, 전체적으로 다, 예,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적어주세요. 다. 아시겠죠? 뭐, 가입 완료 네 글자 쓰기 싫어도 그냥 완료, 가입, 이렇게 써주셔도 내가 이해하니까, 자,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자, 혹시 내가 아직 해제 내역 확인 안 하신 분 계신가요? 예? 해제 내역 아직 확인을 못 했다.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 예, 그러신 분들은 CVC 플랫폼 들어가시면,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CVC 플랫폼 들어가시면, 여기 CVC 토큰이라고, 여기 있네요, 여러분들. 예, 여기. 예, 저희 CVC 플랫폼 들어가셔서, 로그인 하셔서, CVC 토큰, 여기 들어가시면, 내가 해제된 거, 요게, 몇 개인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예, 요거 확인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저희가 또 이제, 여러분들에게 토큰, 저희가, 잠깐만요. 네. 지금 데일리 미션이라 그래서 저희가 출석 체크하면 그 CFC 토큰 한 개 해제를 해드리잖아요. 예, 요거는 이제 매일마다 받을 수 있는 거고, 예, 꾸준히 적립을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소셜 미션, 요거는 이제 친구 초대. 예, 친구 초대, 그래서 추가 리워드 드리는 거. 그 다음에, 엔게이지 미션이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예전에는 방송 10분당 한 개씩 해서 이제 총 4개를 드렸는데, 지금은 이제 저희가 반감돼서, 40분 이상 방송하시면 저희가 CVC 2개 추가, 요렇게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CVC 저희가 이제 예전 같은 경우에 0.5달러로 바이백 했었는데, 지금은, 유효형 같은 경우는, 1CVC 토큰당 0.6달러로, 바이백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희가 처음부터 만들어 놓은 설계된 시스템이고, 요거는 계속해서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 참여 기반 보상 시스템인 거죠. 맨날 출석 체크하고, 뭐 친구 초대하고, 그 다음에 라이브 방송 맨날 저희가 월요일부터 뭐 금요일 또 일요일 날도 방송하니까 그때 이제 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참여를 함으로써 받을 수 있는 보상 시스템이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처음부터 설계된 보상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여러분 그 지갑 만드는 거 못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뭐 오드 고객센터에 해전내역 보냈는데 못 받았다는 거. 그러니까 질문 사항을 조금 더 제가 이해할 수 있게 좀 정확히 좀 말씀해 주세요. 그래야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질문을 해주시는 건 굉장히 좋은데 질문을 좀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제가 채팅창을 보고 답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지갑 만드는 거 못했다는 건가? 아니면 오드 고객센터에 해전내역 보냈는데 아, 지갑 생성이 어렵다는 건요, 여러분들.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뭐 저도 그렇고 우리 제이슨 교수님도 마찬가지지만 그 트러스트 원래 지갑 만드는 거는 여러분들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매니저 아니면 고객센터를 통해서 내가 지금 개인 지갑을 만들려고 하는데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하면은 그 전에 저희가 방송에서 말씀드린 자료들이 다 있어요. 그걸 받아보시면 돼요. 그걸 받아서 보시면서 하나하나 해보시면 여러분들 지갑 만드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알았죠,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한번 질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지갑을 만들었다. 나는 지갑을 만들어서 갖고 있다. 하시는 분 숫자 5번. 나는 지갑을 못 만들었다. 아직까지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못 만들었다 하시면 숫자 6번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요거는 질문상에 없었던 내용인데 여러분들 아까 질문 하나 올려서 여러분들 진짜 뭐 어려운 지갑을 못 만들었나? 그 생각이 좀 들어서 자, 나는 지갑 생성을 완료했다. 5번. 나는 못 만들었다. 없다. 6번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이 많은데 아직까지 6번이 좀 있어요. 6번이 있다는 거는
뭐 시간이 없어 못 만들었다는 거는 뭐 내가 보기에는 핑계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어려워서 못 만들었다는 거는 제가 일정 부분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려워서 못 만들었다. 예, 방송을 들었는데 모르겠다. 예, 근데 여러분들 이게 어려워서 못 만들었다? 이거는 제가 일정 부분 이해했지만 100%는 이해를 못 해요. 왜냐? 저희가 방송을 함으로써 여러분들한테 그냥 구두상으로 방송 말로써로만 여러분들한테 지갑을 이렇게 만들어요, 저렇게 만들어요, 이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뭐 저희가 PPT 자료를 매일마다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면서 순서대로 하나하나 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말씀드리고 나서 항상 드린 말씀이 뭐냐면, 이런 부분이 이해가 안 되시면 그 매니저나 아니면 보이센터에서 자료를 받아서 해봐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못했다는 거 하는 거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 예, 이해가 안 가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지금 6번 누르신 분들, 6번 누르신 분들 내가 어려워서 못 만들었다고 하시면 지금 바로 유은재 매니저 아니면 고객센터를 말씀을 하셔서, 자, 지갑 만드는 교육 자료 좀 나한테 보내주세요, 이렇게 문자를 남기시면 자료를 보내줄 겁니다. 예, 그거 보고도 못 만들면은 그거는 말이 안 돼요. 예, 그거 자료 다 받으셔가지고 다 만드세요. 제가 내일 모레 방송 아니면 뭐 금요일 날 방송 때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지갑 만들었나 안 만들었나 한번 물어볼게요. 그때서도 6번 있는 사람들은 뭐 방법이 없죠. 뭐 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 아니면 정말 지갑 만드는 거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자, 이게 설명드릴 수 있는 그게 있나? 예. 아니면 내일 방송에서 한번 뭐 제이슨 교수님께 제가 한번 부탁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내일 자료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우리 회원님들 방송 아니 그 지갑 만드는 거 한번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한번 진행하도록 한번 제가 건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육 자료는 저한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자, 음, 어디까지 했죠? 바이백 있죠? 예, 저기서 저희가 0.6달러, 바이백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거는 저희가, 여기까지 했구나.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는 거, 그쵸? 설계된 시스템이고, 우리가 참여 기반, 여러분들에게 보상드리는 시스템이다. 그래서 초기 유저한테는 굉장히 유리한 기회죠. 예, 근데 여러분들 이거 뭐 초기 유저가 아니고 내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다고 해서 여러분들 뭐 늦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도 골든타임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 나중에 뭐 그때 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여러분들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예, 지금 참여하길 잘했어, 그때 참여하길 잘했어, 이렇게 좀 마인드 컨트롤 하는 게 더 만족감 있고 내 스스로가 더 멋있지 않을까 여러분들. 그렇죠 여러분들. 예. 자, 여러분들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골든타임이죠. 예, 항상 뭐 박명수가 예전에 그런 얘기 했었죠. 뭐 늦었을 때가 가장 늦었을 때라, 뭐 그렇게 말하는데 그거는 이제 웃자고 한 얘기고, 예, 지금 당장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빠를 수도 있어요. 예, 왜냐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저희 플랫폼에서 그 초기 유저랑 지금 하는 유저랑 뭐 기간 차이도 그렇게 많이 없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하셔도 늦지 않았습니다. 예, 골든 타임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오늘은 여러분들 제가 시장 얘기를 좀 할 거예요. 예, 저번 주에 있었던, 예, 오늘 월요일인 만큼 오랜만이죠. 예, 오랜만에 제가 시장 얘기를 해드릴 텐데, 저번 주 이슈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좀 뉴스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할 수 있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채팅창 우리 집중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 여러분들 시장 얘기 좋아하잖아요. 자, 우리 한 11만 명 넘는 회원분들 다 같이 우리 한번 집중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 자, 집중 한 100개 올라오면 그때 시장 얘기할게요. 자, 첫 번째 소식을 제가 가져온 게 뭐냐면, 자, 한국은행 소비자 물가 상승률 올해 하반기 1%대 후반 전망. 요 뉴스 한번 제가 가져왔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 뉴스 제목을 봤을 때는, 자, 소비자 물가 상승률 올해 1%대 전후반 뭐 내려간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이걸 좀 긍정적인 뉴스로 좀 볼 수가 있겠지만, 요걸 약간 좀 디테일하게 좀 따져보면은, 자, 봅시다, 여러분들. 자, 그럼 올해 하반기에도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소리가 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 금리 인하. 예.
금리 소비자 상승률이 올라갔기 때문에 1% 후반에 올라갔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금리 인하에 대한 무게감이 높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경제 상황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들 봅시다. 자, 상승률이 올라가는데 경제 성장률도 1%대 미만으로 떨어졌어요. 그렇게 된다는 거는 물가 상승률에 비해 경제 상승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한 거예요.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해서 두 가지에 대한 스탠스를 말씀드렸죠. 하나는 물가가 잡혔기 때문에, 첫 번째는 물가가 잡혔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하는 거다. 그때는 정말 시장이 호재로 받아들이면서 시장이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하는 말씀드렸고, 또 두 번째 스탠스는 뭐냐면 미국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경기가 침체로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연준에서 금리 인하할 것이다. 그때는 이건 악재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연준이 지금 물가가 잡혀서 물가 때문에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좀 반대예요, 여러분들. 예. 지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대 후반 전망인데도 성장률은 우리가 지금 1%대 미만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올해 하반기에 금리를 또 낮춘다고 하면 그때는 물가 상승률보다는 경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환율이 얼마죠, 여러분들? 원달러율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원달러율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환율이 지금 1,455원인데 환율이 올라갈 것이냐 내려갈 것이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신다면은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달러 인덱스가 하락했기 때문에 원화가 좀 강세로 돌아갈 수 있어요. 강세로 돌아갈 수도 있고 또 6월 말쯤 되면 또 이제 환율이 좀 더 떨어질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1,350원, 1,350원대에서 한 55원 정도, 그 사이 한 좁은 레인지 안에서 움직일 것 같고, 그다음에 장기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제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올해 하반기에서 물가 상승률보다 성장률이 더 떨어진다고 하면은 그때는 원화가 약세로 돌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때는 원화가 환율이 좀 더 올라갈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예,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자,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 GDP 나우. 예, 제가 예전에 여러분께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예,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장률이 올해는 여러분들 여기 가이드에서 이렇게 가는 게 맞아요. 예, 이렇게 가는 게 맞아. 근데 이거 부는 거죠? 예,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간은 뭐냐? 예? 원래 이 구간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이 구간은 뭐냐는 거예요. 마이너스 4%까지 빠졌다는 거. 예, 거의 마이너스 4%까지 빠졌다는 거. 이 구간은 뭘까요, 여러분들? 왜 이렇게 빠졌을까요? 미국에 대한 성장률이. 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 GDP 나우에서 그 미국에 대한 성장률에 대해서 아마 방송에 여러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지표를 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좀 이상하잖아요. 원래 성장률은 여기서 놀아야 돼요. 여기서 2%에서 3% 안에서 놀아야 되는데 이 구간 마이너스 4%까지 떨어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뭘까요? 자, 오늘 질문과 답을 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질문과 답을 하는 시간. 자, 틀려도 돼요. 예, 틀려도 되고 몰라도 됩니다. 예, 아무거나 답을 해주세요, 여러분들. 아는 대로. 예. 몰라요? 트럼프? 트럼프도 맞죠. 이제 국제 무역 전쟁, 관세, 미중 무역 전쟁이었죠. 그래서 미중 무역 분쟁이라는 게 아직 시작이 되기도 전에 유예됐기 때문에 시작이 되기 전이었죠. 근데 이렇게 빠졌다는 거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심리적이다. 심리적이 강하게 작용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빠진 것이다. 그래서 뭐 경제가 갑자기 실업이 들고 뭐 소비가 줄어들고 그다음에 경제 위기 때문에 뭐 기조적으로 줄어든 것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빠진 게 마이너스 4% 빠진 게 기조적으로 줄어든 것이 아니라 무역 분쟁을 한다니까 그러면 실업률이 늘어나겠네. 어? 소비를 줄여야 되겠네. 그다음에 뭐 수출이 안 되겠네. 생산을 줄여야 되겠네. 뭐 이렇게 심리적인 부분을 다 받아들인 거예요, 이분이. 여기 부분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급등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깨지지 않은 게 심리적으로 무너졌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방송에서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역성장이 나왔을 때 심리적으로 의한 거니까 추세는 무너지지 않았다. 실질적으로 추세는 무너지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급락이 나와도 바로 급등이 나올 수가 있었던 겁니다. 아시겠나요, 여러분들? 예. 근데 여러분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투자 포인트로 한 가지 봐야 될 건 뭐냐면 지금 현재 미국 정부가 협상에 대한 카드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의지도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이런 심적인 부분이 이렇게까지 다시 무너질 일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예, 이렇게까지 심적인 부분이 무너질 일은 없고, 어떻게 보면 시장이 역성장에서 다시 제자리에 돌아왔기 때문에 좀 안정 상황으로 돌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GDP 나우가 2.2, 2.4 여기 수준에서 갑자기 3.8, 4.6까지 올랐어요. 4.6까지 올랐기 때문에 제가 아마 그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역성장 나오고 다시 한번 그 미국에 대한 성장률이 올라가면 그때는 암호화폐 시장이든 주식 시장이든 그때는 성장률에 따라서 올라갈 수 있는 상승으로 트라이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조정 장세 앞으로 이 시장 흐름 그런 거 좀 기대해 볼 만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드린 거 꼭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어제도 어제도 이제 그 제이슨 교수님이 이제 좀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뭐 트럼프와 갈라선 머스크 감세 법안에 뭐 역겹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원래는 그 정부 효율부가 사실은 미국의 그 재정 적자를 줄여보자는 차원에서 결성된 건데 그리고 공무원들도 많이 잘랐죠. 근데 이렇게 되면 재정 적자가 훨씬 더 커진다는 그런 것 때문에 감세 법안 때문에 시장은 트럼프와 머스크 갈등에서 무너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간단하게 트럼프와 머스크가 지금 싸웠기 때문에 여론이 싸웠기 때문에 머스크에 대한 뭐 실적에 대한 부분 그런 것 때문에 뭐 시장이 무너졌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갈등에서 무너진 게 아니라 여러분 잘 봅시다,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아마 감세에 대해서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자, 감세를 했어요. 감세를 하게 되면 트럼프는 뭘 하게 될까요? 자, 자, 법인세를 감세를 했어. 자, 21%에서 15%까지 다 낮췄었어. 그럼 세수 빵꾸가 날 텐데, 그런 부분을 어디서 메꿀까요? 그럼 트럼프는 뭘 할 것 같다고 시장은 예상을 할까요, 여러분들? 무역보복. 이게 아무것도 모르지? 자, 관세를 다시 하겠죠. 그쵸? 관세를 하겠, 왜냐면 감세에서 세금을 깎아주는 논리가 뭐예요, 여러분들? 예? 관세를 많이 받아서 관세를 많이 받아서 감세를 하겠다는 거니까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관세를 분명히 하겠다는 뜻인 거잖아요, 여러분들. 안 그래요? 여러분 그 생각 안 해봤네? 자, 감세를 한다는 건 뭐예요? 감세 법안에 역겹다. 감세를 한다는 건 세금을 깎아준다는 거예요. 그럼 세금이 줄어들면 그 세금을 세수 뻥크가 나면 그걸 어디서 메꿔야 돼? 시장은 아마 그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럼 그 세수 뻥려고 할 거다. 그 시장은 그 논리를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자, 봅시다. 미중 무역 관세 에서 가장 크게 타격을 받는 나라 기업이 어디예요, 여러분들? 어디예요, 여러분들? 애플이랑 테슬라죠. 애플이랑 테슬라. 예전에는 트럼프가 관세를 뭐 세게 때리다가 또 뭐 뭐 미루고 유예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관세는 없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었단 말이에요. 맞죠? 그쵸? 근데 그리고 나중에 또 관세에 대한 얘기가 나와도 뭐 또 유예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하원에서 지금 감세 법안이 통과가 되고 상원에서만 지금 통과가 되면 감세가 딱 나와요. 예. 그러면 정말 감세안이 추진되면 반드시 세수빵꾸를 메꾸려고 트럼프가 관세를 본격적으로 밀어붙이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럼 나중에 진짜 트럼프가 보편 관세나 유예 관세를 때리게 되면 진짜는 그때는 진짜일 수도 있다. 예, 진짜일 수도 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야 돼요. 진짜일 수 있다. 남들보다 남들보다 진짜 이번에 트럼프가 감세 법안이 본격적으로 나오게 되면 관세를 진짜 얘기했을 때는 진짜 이건 진짜일 수도 있다. 남들보다 먼저 인지하고 그 부분에 우리가 앞으로 투자할 때 가이드로 봐야 됩니다. 아시겠나요,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단순히 트럼프와 머스크 사이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앞으로에서 어떻게 될 거라는 걸 예상을 하고 우리는 그거에 대해 투자 가이드를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보면 감세를 했어. 그럼 세수펑크가 나. 그럼 그 세수펑크를 어디서 메꾸느냐? 시장은 분명히 트럼프와 관세를 밀어붙일 거야. 그럼 트럼프 관세를 밀어붙이게 되면 진짜 다음에 트럼프가 관세 해결했을 때는 이거는 거짓말이 아니다. 진짜다. 그 양치기 소년이라고 얘기 들어보고 있잖아요. 근데 늑대가 나타나는데 늑대가 나타나 안 믿다가 나중에 믿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현실적으로 다가올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나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우리가 정말 투자에 대한 가이드를 볼 때는 트럼프가 관세 이게 거짓이냐 아니냐를 우리가 50대 50으로 따졌을 때는 그때는 우리가 70, 80%까지 관세를 진짜 할 수 있겠다라고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걸 남들보다 먼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현명한 투자예요. 아시겠나요,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이해하셨나요? 자, 이해했다 숫자 7번. 이해했다 숫자 7번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 7번.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 그냥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나는 뉴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자, 트럼프와 관련해서 머스크 해서 미국 시장이 무너졌죠. 무너진 이유가 뭐냐면, 자, 봅시다.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자, 예전에, 자,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해드렸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 미국의 재정 부채가 많다고 해서 미국이 무너질까요? 무너질까요? 한국의 부채가 많아. 그렇다고 한국이 무너질까요, 여러분들? 만약에 미국이 경제가 무너졌으면 부채에 대한 원인을 하나 뽑을 수 있지만 부채 갖고 언제 제가 저번에 방송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지난 그 바이든 정권 때부터 부채가 급격하게 늘어났어요. 급격하게 늘어났는데 근데 그 당시 때 미국에 대한 그 빅테크 기업들 말씀드리게 빅테크 기업들 시총 상위 종목들 보면은 시총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기업들의 영업이익이라는 실적이 굉장히 더 부채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네. 그렇게 본다면 미국에 대한 펀더멘털에 대한 문제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되면 미국이 무너진다? 그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만약에서 기업들에 대한 펀더멘털, 실적, 영업의 시총이 만약에 그 부채에 대해 못 미친다 그러면 미국 경제에 큰 타격이 올 수가 있는데 부채보단 기업들에 대한 시총, 영업이익이 훨씬 더 늘어났기 때문에 이거는 미국 경제가 무너질 수 있다는 논리가 한 땅이 안 돼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트럼프랑 머스크랑 싸움으로서 인해 가지고 자 정부가 기업이랑 그 나라 안에 기업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정부를 도와줘야 되는 기업이 지금 공존을 하면서 지켜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 싸우다 보니까 여론의 앞에서 싸우다 보니까 미국에 대한 펀더멘털이 흔들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무너진 겁니다. 네. 그래서 뭐 미국 증시가 무너졌다 그래서 뭐 나스닥이 0.8%나 1%밖에 안 빠졌죠. 근데 빅테크 기업들이 전체로 다 무너졌으니까 AI 기업들이 다 무너졌으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아시겠나요, 여러분들? 근데 이게 우리가 좀 약간 혁신적으로 봐야 될 거는 뭐냐면 자 요거 좀 얘기가 길어질 수가 있는데 제가 조금 더 빨리 얘기해 볼게요. 자, 미국이 자본주의를 선택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바로 민주주의예요, 민주주의. 요거 좀 더 제가 좀 깊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이 자본주의를 선택한 건 민주주의 때문이에요, 민주주의. 예.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교과서 배울 때 뭐라고 했냐면 민주 자본주의 이렇게 배웠다고요. 자본주의. 민주는 국가, 그 다음에 자본주의는 기업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옛날에 아마 그렇게 제가 옛날에 한번 오래전에 한번 방송에서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었는데 기업이 국가를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최근 방송 말고 예전 방송에 한번 그런 얘기 했었어요. 근데 지금이 딱 그런 거예요. 지금은 민주자본주의가 아니라 자본민주주의라고 그러죠. 자본민주주의. 네. 자본, 기업, 민주, 국가. 그러니까 지금 국가보단 기업이 더 앞서져 있는 거예요. 지금 상태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시대가 이렇게 많이 변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아까 여러분들에게 웹3랑 예측 마켓에 대해서 시장이 변하고 있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근데 이 시장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시장도 많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네. 근데 왜 트럼프가 굳이 자기가 나서서 역겹다 이런 말을 했냐면, 자, 테슬라는 여러분들,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이것도 여러분들 투자나 대한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 테슬라는 미국의 대표 기업이에요, 여러분들. 미국의 대표 기업. 자,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지금 시총 엔비디아가 미국의 대표 아니냐, 마이크로소프트 아니냐, 뭐 애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자, 테슬라가 왜 미국의 대표 기업이냐면 신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모든 기술력을 다 갖고 있습니다. 신사업에 대한 모든 전반적인 기술력을. 자, 전기차 하고 있죠. 테슬라 전기차 하고 있죠. 로봇 하고 있죠. 그다음 우주 스타링크 하고 있죠. 그다음 뭐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얘네들이 AI 하고 있지, 자율주행 하고 있지, 다 하고 있잖아요. 예, 최근에 뉴스 나온 거 뭐예요, 여러분들? 엔비디아가 지금 테슬라랑 로보택시 협력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미국의 대표 기업. 그러니까 머스크가
진짜 이거는 여러분들 있을 수가 없는 얘기야. 한 기업의 수장이 대통령한테 역겹다 이렇게 대들 수 있는 거는 진짜 지금까지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건 뭐냐? 기업 국가보다는 이제 기업이 조금 더 우대해졌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본시장이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던 예전에 배우던 자본주의가 지금은 아예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자본주의가 바뀌는 거 그래 오케이 좋았어.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보이지 않는 손, 네. 우리가 이전에는 정부 정책에 대한 방향성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투자를 했다면 지금은 우리가 딱 눈에 보이잖아요. 미국 정부 정책 방향. 이런 걸 보고 투자를 할 수 있는 시장이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조금은 우리가 투자가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그렇죠? 왜? 자율주행. 우리가 알고 있던 자율주행, 로봇 이런 게 정책의 방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 네? 그 다음에 머스크의 이런 강한 힘이 이런 기업들을 더 올려갈 수가 있고 기업에 대한 이미지 쇄신보다는 기업에 대한 성장성이 더 국가보다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한번 여러분 그렇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자, 그럼 트럼프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에 대한 왕권을 지키려고, 예, 정부에 대한 힘을 키우려고, 그렇게 노력을 할 것이다. 그러면서 얘가 지금 하는 게 뭐예요, 지금? 하버드대 지금, 뭐, 외국인 학생들 뭐 많다고 그래가지고 줄인다고 그런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 얘네가 트럼프의 왕권을 지키려면 그 뒤에 세력에 있는 힘을 줄여야 돼요. 그게 바로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예, 제가 예전에 한번 중동, 전쟁 얘기했을 때 아마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지금 원래는 이스라엘 친미였어요. 친미인데 지금 트럼프가 이란이랑 핵 협상하고 그다음에 시리아하고 뭐 비행기 받고 막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을 고립시켰잖아요. 그거는 유대인의 힘을 줄이기 위해서. 그 유대인을 줄이기 위해서가 뭐냐? 바로 연준의 힘을 빼기 위해서. 연준의 힘을 빼기 위해서. 제가 이거 다음에 연준의 힘을 빼기 왜 연준의 힘을 줄이기 위함이냐? 이건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랑 연계가 돼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랑. 예, 왜냐하면 이게 정부 주도로 가느냐, 민간 주도로 가느냐. 왜냐면 골드만삭스 뱅코브아메리카나 골드만삭스나 지금 뭐 시티뱅크나 웰스파고 그런데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려면 민간 주도로 가야 되기 때문에 연준의 힘을 빼려면 반유대 정책을 이끌어야 되는 게 트럼프다. 요건 제가 다음 방송에서 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런 그 트럼프와 머스크에 대한 그 여론에 대한 그 싸움이 여러분들 단순히 해프닝으로 끝날 게 아니라 완전 우리 자본주의 시장에 대한 변화. 그 다음에 우리가 예전에 아무것도 모르고 기업만 알고 투자를 했다면 이제는 정부에 대한 확실한 정책 방향성 갖고 그 다음에 기업을 갖고 투자하는 시대가 왔다. 여러분들이 정말 현명한 투자자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시대에 우리 여러분들이 조금 더 발맞춰 나가는 게 정말 현명한 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나요,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나온 소식은 자 관세 전쟁의 제조업 동반 위축. 네, 관세 전쟁의 제조업 동반 위축. 미중 경기 하방 리스크 커졌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 이제 좀 약간 경제 얘기인데, 자 관세 전쟁 때문에 제조업이 동반 위축된 건 맞죠? 이 말은 맞아요. 네, 근데 그냥 미중 경기 하방 리스크 이건 틀린 말이죠. 관세 전쟁으로서 제조업이 위축되면 여러분 누가 위험해요? 이걸 알아야 돼요. 네, 한국도 위험하겠죠. 독일도 위험할 거고, 뭐 중국도 당연히 위험할 거고. 근데 미국은 위험할 게 없어요. 왜냐? 미국은 제조업이 아니라 서비스 경제를 부양하는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미국이나 한국, 중국, 일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미국은 좋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관세 전쟁이 일어나면 뭐 미국이 나쁜 건 맞아요. 근데 미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덜 나빠요. 왜? 서비스업을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이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미국이 왜 관세 전쟁을 제조업으로 하느냐를 알고 계셔야 돼요. 네. 서비스업 갖고 할 수는 없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조업은 우리가 관세를 때려도 미국은 손해볼 게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서비스에 치중돼 있는데 서비스는 그럼 어디서 영향을 받느냐? 바로 금리와 환율. 네, 그래서 미국은 지금 통화 정책이 중요하고 그다음 재정 정책이 중요하고 네, 미국은 근데 한국과 중국은 뭐가 중요해요? 관세 정책이 중요하겠죠. 네, 달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경제가 달라요. 경제가 다르다는 거예요. 예. 뭐 미국도 위험한 건 맞아요. 하지만 당연히 미국이 위험하지만 상대평가니까. 예. 경제라는 건 상대평가예요, 여러분. 상대평가. 예. 그러니까 똑같이 보면 안 좋아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이 간단한 뉴스를 갖고 와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약간 해석하는 방법을 조금 더 키우라고, 틀려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제조업을 가지고 관세를 때리는 이유를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 앞으로 관세 전쟁이 어떻게 조금 흘러갈 때 방향성이 어떻게 나오는지. 예. 그다음에 여러분들 그 미국에 대한 그 물가 상승률은 여러분들 물가 상승률은 한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제조 쪽 해가지고 수출 수입으로 해가지고 경기가 좋냐 안 좋냐 따지지만 미국은 반드시 그겁니다. 서비스업. 그래서 인건비에 따라서 물가가 올라가냐 떨어지냐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예민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서비스 관리 지수 많이 그 챙겨 오잖아요. 예, 그런 부분을 많이 챙겨 오시라는 거예요. 자, 지금 시간이 40분, 30분. 잠깐만요. 요거 마지막 요거 하나 더 할까요? 자, 요거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조금 중요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 오늘 시간이 없으면 제가 안 하려고 했다가 제 AI 전력 수요 급증에 메타 원자력 1위 기업 콘스텔레이션과 전력 구매 계약 요런 또 뉴스가 있었죠 저번 주에. 그래서 최근에도 젠슨항이 대만 가서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뭐 신재생을 이어가는 건 맞지만 원자력을 놓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여러분들 1990년 1990년에서 2000년 초반에 미국의 IT 버블이 터졌잖아요, 여러분들. IT 버블이 터져서 이제 결과적으로 IT 버블이 터져서 이제 미국이 살짝 무너지긴 했지만, 자 미국이랑 중국이랑 기술적으로 멀어질 수가 있었던 게 바로 IT 기업이었어요, IT 기업. 왜냐면 그때는 중국은 돈도 없었고 IT를 할 수 있는 기술력도 없었고,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이런 신사업이 나왔기 때문에 미국이랑 중국이랑 기술력 차이가 많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신사업은 여러분들 뭐예요? AI, 양자, 뭐 로봇, 자율주행이잖아요. 근데 그때 IT 버블 때처럼 중국이 이 기술력을 못 따라온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거의 다 따라잡았잖아요, 중국 기술력을. 그러면 미국이 이 중국과에 대한 기술력을 벌어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여러분들 전력이에요, 전력. 네, 전력.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네, 여러분들. 자, 이 전력으로 보면은 앞으로 미국에 대한 정책 방향성이 어디로 흘러갈까라는 걸 여러분들 대충 다 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뭐 소형 원전이라든지 그런 거. 신재생 쪽 보지 마시고 그런 걸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무턱대고 내가 투자를 무턱대고 내가 투자를 그냥 기업에 대해서 뭐 엔비디아 AI만 보고 하시는 게 아니라 엔비디아만 보고 하시는 게 아니라 앞으로 정책 방향성이 이렇게 흘러갈고 그다음에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AI에 대한 전략 수요 공급 급증에 따라서 중국이 어떻게 흐름을 보이는지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걸 좀 많이 갖고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쭉 그냥 뉴스만 보지 마시고 그 생각을 조금 더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좀 시장이나 그다음에 앞으로 내 투자 방향성,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유익해질 수 있는 그런 거 그런 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시겠죠, 여러분들? 아시겠죠, 여러분들? 아시겠나요? 자, 이해하셨다면 우리 숫자 8번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 8번. 자, 숫자 8번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자, 간단하게 시장 얘기를 해드렸는데, 어, 자, 앞으로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시장이 한번 크게 한번 무너졌기 때문에, 이때였죠, 여러분들. 이때. 이때 한번 무너졌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왜 무너졌는지라는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시장 얘기를 잠깐 가져왔어요. 자, 그다음에 또 이제 우리 폴리마켓하고 이제 우리 또 예측 시장에 대해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자, 어제 또 제이슨 교수님이 한 게 보여드렸을 거예요. 아마 X는 공식 예측 시장 파트너로 폴리마켓과 파트너십을 맺을 것이다. 이런 뉴스를 한번 보여드렸는데,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더 큰 그림을 봐야 될 때가 왔어요. 이제 방송에서 어제 방송에 언급을 하셨겠지만, 다 이런 뉴스 보셨죠, 여러분들? 네, 그리고 최근 암호화폐하고 웹3 업계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가 폴리마켓하고 그 트위터 X 공식 파트너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얘기를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25년 6월 6일 날 그 소셜 미디어 플랫폼 예전에 트위터 X가 글로벌 예측자 플랫폼 폴리마켓 그래서 공식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폴리마켓 홈페이지도 몇 번 드려야 되는데, 자,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여러분들. 드디어 예측 시장이 메인 그 무대로 진입을 했다는 신호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전에 예측 시장은 그냥 소수만 알 수 있는, 예, 그러니까 아는 사람만 아는 틈새 시장이었는데, 이제는 일반 대중도 이제 자연스럽게 관심 가질 수 있는 주류 시장으로 올라섰다는 뜻이기도 한 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보면 이제부터가 이제 진짜 본 게임이 시작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X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전 세계 수억 명이 매일 사용하는 소셜 플랫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막강한 유저 베이스가 예측 시장에 끼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시장의 규모, 거래량, 기회 모두가 급격하게 확장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뉴스를 딱 봤을 때 진짜 이제 거대한 시점에 우리가 서 있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겠죠,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뭐 글로벌 IT 기업인 X가 폴리마켓하고 손을 잡았다는 건 이 시장이 더 이상 뭐 실험이나 아니면 진짜 소수의 인원을 하는 틈새 시장이 아니고, 예, 여러분들이 맨날 뭐 말씀하신 도박이 아니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전세적으로 어, 그 확장될 수 있는 예측 시장에 대한 플랫폼이다.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믿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신뢰감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여러분들? 이해하셨어요? 예전에 제가 폴리마켓 보여줬을 때도 여러분들은 폴리마켓 보여줄 때도 이것도 뭐 예스 아님 노. 그래서 뭐 여서 뭐 예스에다 투자하고 뭐 노에 돈을 잃고 이것도 뭐 도박 아닌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있는데, 이게 정말 도박이라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도 이렇게 생각하신다면은 X라는 공식 파트너를 맺을 일이 없겠죠. 예, 얘네가 지금 뭐 새로 트위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알기 쉽게 트위터가 뭐 얘네가 1년 된 플랫폼도 아니고,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그 뭐랄까요, 수억 명이 매일 사용하는 소셜 플랫폼인데 트럼프도 사용하고 있고, 근데 걔네가 폴리마켓이라는 예측 시장에 파트너십을 맺었다는 거는 여러분들 절대 여러분들 기존에 색안경을 끼고 있던 뭐 도박이다 뭐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거는. 예.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이 뉴스를 갖고 온 겁니다. 뉴스를. 그리고 또 앞으로 예출 시장이 얼마나 더 발전 있고 확장성이 넓어질 것인지 그거를 제가 한번 설명드리기 위해서 요거를 제가 한번 가져온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고 있는 오드마켓에 대해서 여러분들 뭐 깊이 고민할 건 없어요. 깊이 고민할 거 없고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만 하시면 돼요.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만.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측 시장이란 뭘까? 그런 거를 좀 궁금해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이해 못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또 방송을 좀 처음 들어오셔 가지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간단히 말해서 그거예요, 여러분들. 앞으로 일어날 일,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사건의 결과를 미리 예측하고 참여를 하는 시장입니다, 여러분들. 네. 아시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예측이란 게 뭐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내가 예측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래에 일어날 사건의 결과를 미리 예측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참여하는 시장을 예측 시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정치 결과, 뭐 최근에 우리 한국에 이제 6월 3일 날 대선이 있었던 것처럼, 그렇죠? 뭐 정치 결과라든지 아니면 뭐 스포츠 경기, 뭐 우리나라처럼 야구가 뭐 기아가 이길까 두산이 이길까 뭐 그런 거, 그다음에 날씨, 뭐 내일은 비가 올까, 전국적으로 비가 올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거를 그러니까 현실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이벤트에 대해서 사람들이 직접 예측을 하고 그다음에 예측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결과에 따라 보상을 받는 구조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전에 여러분들이 도박으로 오해하고 그랬지만, 그러니까 일부 국가에서는 뭐 도박으로 이제 불법으로 분류되기도 했었어요. 근데 하지만 지금은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비교로 말씀드린 게 그거잖아요. 주식. 예. 여러분들 옛날에 주식을 다 도박이라고 했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주식이 도박이에요 하는 사람 없죠. 지금 주식은 도박이야 하는 사람은 완전 지금 시대와 완전 동떨어진 사람들. 예. 주식을 아직도 도박이라고 그러니까 뭐, 뭐 무식하다 그러죠.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무식하다 그러죠. 예전에 우리가 2020년 이전에 주식은 도박이다 그러면 그럴 수도 있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
팬데믹 시대 이후에 주식은 도박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왜? 도박이 아닌 걸 알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색안경을 끼고 있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비교를 해서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예전에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지금 웹3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만났기 때문에 새롭게 태어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웹3 같은 경우는 중앙 통제 안전한 거래를 검증하기.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능하게 만든 게 바로 예측시장이죠. 그래서 이 덕분에 여러분들이 예측시장에 대해서 좀 자유롭게 참여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결과 또한 또 완전 투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뭐 신뢰하고 그럼으로써 이제 만든 시장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여러분들? 진짜 옛날에 색안경 그렇게 끈을 많았는데 지금은 주식은 도배상한 그렇죠. 예. 아, 이해하셨어요, 여러분들? 이해하셨나요? 자, 우리 채팅창으로 이해했다 하면 네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런 얘기는 몇 번 말씀드리긴 했었지만, 뭐, 긴가민가 했던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얘기했을 때, 정말,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시면 우리 채팅창 숫자래. 네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니야라고 하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우리 채팅창 전체로 다 네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X는 즉 여러분들이 매일 사는 그 소셜 플랫폼, 네, 공식 파트너가 됐다는 사실. 그래서 이 예치 시장이 단순히 틈새 시장이 아니라 대중화, 그 다음에 주류화 단계로 도약했다는 강력한 메시지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잠깐만요. 자, 그래서 앞으로 이제 X 플랫폼 사용자들은 자신이 네트워크 안에서 이제 바로 예측시장에 참여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AI 분석 시스템까지 이제 결합이 됐기 때문에 시장 분석하고 몰입도에 굉장히 높아질 수가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뭐 플리마켓에 대한 웹3 기술력, 그다음에 앱3에 대한 광범위한 사용자 베이스 이 두 가지가 만났기 때문에 예측시장이 어떻게 보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유동성이 늘어났고 그다음에 X라는 그 플랫폼을 만나면서 신뢰성이 더욱더 커졌고 그다음에 또 사용자들에 대한 경험까지 예, 그렇게 좀 늘어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웹3가 게임의 룰을 바꿨다고 보는 게 맞아요, 여러분들. 왜냐면 중앙 통제 없이 가장 중요한 건 투명성이죠. 예, 투명성이 신뢰성을 쌓았기 때문에 자, ODD 플랫폼의 이제 구조를 한번 또 말씀드리면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오드 플랫폼 구조가 한눈에 좀 이해할 수 있게 정리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복잡할 거 없어요. 예, 단계별로 딱딱 맞춰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니까 스텝 1 팀장급 회원이 주제 아이디를 제출합니다. 팀장급 회원이에요, 여러분들. 팀장급 회원이 아이디를 제출하고 여러분이 내는 주제가 ODD 시장에 출발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팀장 회원분들께서는 그 좀 트렌디하고 그다음에 좀 신선하고 그다음에 지금 시장에 관심을 받습니다. 주제를 어디다 올리냐? 유은저 매니저한테. 바로 오더펀에 올리는 게 아니라 유은저 매니저. 예, 그래서 유은저 매니저가 주제를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우리가 유은저 매니저가 여기다 올릴 거예요. 여기다가. 여기 우리 예전에 했었던 거 있죠, 여러분들. 우리 예측 그 토큰 5개씩 그 맞추는 사람들 드리면서 했던 거. 여기다가 이제 주제를 올리면 예, 주제를 올리면 여러분들이 투표를 해 주시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주제가 올라오면 여러분들이 이 주제가 좋다 하면 예스. 이 주제는 별로야. 노.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전체가 투표에 참여해서 이 주제가 30위 이 30위 안에 진입을 하면 그때는 오드펀 그 주제 제안에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예,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이 CVC라는 우리 플랫폼 회원분들이 우리 패밀리가 그러니까 내가 단순히 나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 예, 우리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선택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공감 맞는 주제만이 앞으로 받을 수가 있고 우리 회원분들에 대한 의견이 바로 오드펀 30위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예스를 받은 가장 많이 받은 상위 30개 주제가 오드펀에 공식이 등록이 되고 그 다음에 등록된 주제는 주제를 올리신 팀장님한테는 50 USD를 즉시 지급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아시겠나요, 여러분들?
여기 투표에 나는 한 번이라도 참여를 했다. 한 번을 참여. 자, 나는 투표에 한 번이라도 참여를 했다. 팀장급들이 올린 주제에 나는 참여를 했다 하시는 분들은 투표 참여라고 채팅창에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여를 다 해주세요, 여러분들. 참여를. 참여를 다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좋은 주제가 오드펀에 올라가고, 그 다음에 좋은 주제를 낸 팀장들은 또 그거에 맞게 50 USD 받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수수료 3% 중에 70%는 또, 그 제안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거잖아요. 그게 남이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남이 받는 게 아니라 우리 C2C 플랫폼 패밀리, 우리 회원 중에 한 분, 팀장 중에 한 분이 받는 거니까 여러분들, 그거에 대한 선택 기준, 답안지를 우리 회원분들이 일반 회원분들이나 팀장급이나 다 모두가 같이 투표를 해줘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핵심은 바로 뭐냐면 개인이 아니고 커뮤니티 선택이에요. 그래서 공감받지 못하면 탈락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구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보상 구조는 탑 30이 진입 시 50 USD 바로 지급이 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제를 제안했을 때 오답에 대한 3%가 수수료인데, 그 3% 수수료 안에서 70%, 70%가 추가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단순히 아이디어 하나가 수익 모델로 되는, 수익 모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이 실제로 수익으로 직결될 수 있는 구조. 이제는 여러분들이 주제가 자체가 곧 내 수익, 가치, 모든 게 다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시대가 온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구조에 완벽히 적응하고 적극 참여를, 이거는 주제를 내는 거는 제가 그 팀장급 이상만 제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주제를 내고 싶으시면 유회원 5명, 유회원 5명 모집해서 여러분들 팀장으로도 올라간 다음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도 한번 주제를 제안을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기회가 있는 거예요, 기회가. 여러분 노력만 하시면 다 기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궁금한 점 있으시면 유은재 매니저 아니면 고객사한테 편하게 물어보세요. 방송 중에 물어보셔도 되고, 방송 끝난 후에도 뭐 물어보셔도 되고, 그러니까 친절해서 답변해 드릴 겁니다. 유은재 매니저한테도, 고객사한테도 마찬가지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오드 플랫폼이나 C2C 플랫폼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고 뭐 문의 사항이 있고 하시면 유은재 매니저와 고객센터로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하셔야 돼요. 커뮤니케이션 하시면 그거에 따라서 좋은 정보도 얻어가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뭐 하나라도 더 얻어갈 수 있는 게 많아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물어보면 그렇기 때문에 계속 커뮤니케이션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궁금한 사항, 문의 사항에 다 친절하게 답변을 해드리니까 여러분들 계속 커뮤니케이션 하시고 물어보고 싶은 건 다 계속 물어보세요. 자, 어제 우리 제이슨 교수님은 여러분들하고 그 하이파이브에 대해서 실전 참여에 대해서 시연을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저도 여러분들하고 한번 실전에 대해서 한번 방법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잠깐만. 자, S&P 500 지수가 6월 13일까지 종가 기준 6,000포인트를 유지를 하시고, 요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우리 최대한 집중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만이 넘었고 500만이 마감인데 현재 몇 만까지 가입되어 있나요? 유은조 매니저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이런 거 유은조 매니저한테 물어보는 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오드펀에 대해서 계획을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면 무용지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중요한 거니까 우리 채팅으로 집중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 자, 오드펀 플랫폼에다 들어가시면 주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이재명이 뭐 7월 30일 이전에 뭐 중국을 방문할까, 뭐 비트코인 보유 기업 수가 전 세계에 뭐 쭉쭉쭉 나오죠, 여러분들. 자, 봅시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여기서 주제를 선택을 하실 때는 나는 주식에 대해 잘 알아.
나는 정치에 대해 잘 알아. 난 경제에 대해 잘 알아. 난 비트코인에 대해 잘 알아. 뭐 주식에 대해 잘 알아. 난 스포츠에 대해 잘 알아. 이런 거를 여러분들 하나 쭉 보고 그냥 보고만 하지 마시고 자 봅시다. 자 하이파이브. 난 영화에 대해 잘 알아. 난 또 이 영화를 또 봤어. 재밌어. 그러면 즐겨찾기를 누르세요. 즐겨찾기 누르시면 즐겨찾기 다 들어가요, 여러분들. 왜냐면 주제가 엄청 많잖아요. 주제가 엄청 많은 상태로 하나하나 다 볼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자신 있고 뭐 내가 정말 잘 아는 분야에서 즐겨찾기를 누르신 다음에 자기 하나만의 관심 예측 주제를 이렇게 모아놓는 거예요. 모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즐겨찾기라는 이 버튼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하나 봅시다. 자, S&P 500 지수로 할게요. 자, S&P 500 지수가 6월 13일 종가 기준으로 6,000포인트를 유지를 할까요? 이거에 대한 예측 주제죠.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지금 S&P 500 지수가 딱 6,000포인트 언저리에 있어요. 자, 한번 봅시다. 6,000포인트, 6,000.36포인트. 이렇게 돼 있죠. 전일 종가 1.03% 올라가지고 6,000포인트를 돌파를 했습니다. 근데 예측 주제에 대한 제목 어려워요? 뭐가 어려워요? 이거 하나도 안 어렵지. 자, 봅시다. 자, 그럼 주제는 뭐예요? 6월 13일까지. 6월 13일 종가 기준으로. 오늘이 지금 6월 9일이니까 앞으로 4일 종가 기준으로 6,000포인트를 유지를 할까 말까. 그거를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예측을 해서 예스에 베팅을 하셔도 되고 노에다 투자를 하셔도 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여러분들? 어렵나요? 어려워요? 네,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지금 S&P 500 지수가 6,000.36포인트예요. 근데 6월 13일 종가 기준, 6월 13일 종가라는 건 뭐예요? 끝나는 가격, 종가 기준 6,000포인트를 유지를 할까 말까. 그거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예 아니면 노 대답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S&P 500 지수가 6월 13일 종가 기준으로 6,000포인트를 유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할 것 같아요? 예, 아니요 한번 적어보세요, 여러분들. 채팅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S&P 500 지수가 지금 딱 S&P 500 지수가 6,000포인트 조금 넘었어요. 돌파를 했습니다. 근 한 달 만에 돌파를 했어요. 자, 6,000포인트를 6월 13일 종가 기준 끝나는 가격 기준으로 해서 유지를 할까요, 말까요? 예, 아니요. 채팅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예, 네, 네, 네. 뭐 영어를 안 적어주셔도 돼요. 예, 아니요 적어주셔도 됩니다. 예스도 안 적어주셔도 돼요. 자, 아니오랑 예 중에서 얘가 좀 더 많네요. 네, 6,000포인트 유지할 것 같다고 생각한다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저도 여러분들의 저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저는 6,000포인트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자, 최근에 뉴욕 증시가 빠졌고 암호화폐 시장이 빠졌던 게 아까도 제가 경제 뉴스에 말씀드렸지만 트럼프랑 머스크랑 싸웠기 때문에 한번 쭉 빠졌잖아요, 여러분들. 그쵸? 한번 쭉 빠졌는데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조정이 나왔다면 저는 노라고 대답을 했을 거예요. 자, 이날이었죠, 이날. 이날. 이날이 트럼프랑 머스크랑 싸운 날이었어요. 싸운 날, 이날 좀 빠졌으면은, 이날 좀 싸워서 빠져서 계속 한 번, 두 번 더 빠졌으면 저는 지금 오늘 예측에서 저는 노라고 대답을 하려고 했는데, 노라고 대답을 하려고 했는데, 노라고 대답을 하는 게 맞겠죠. 근데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시장은 바로 회복했습니다. 이거는 시장에 대한 파급 효과가 그렇게 크진 않다. 크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자 머스크랑 지금 트럼프랑 싸웠을 때 그때 트럼프가 중국이랑 통화를 했어요. 협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랑 그 시진핑이랑 통화를 했다고요. 협상에 관해서. 근데 지금 머스크랑 트럼프랑 싸워서 이 뉴스가 묻힌 거라서 지금 시장이 상향으로 트라이 못했던 부분인데 이렇게 따졌을 때는 앞으로 미국이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 일본이랑도 협상에 대한 시기가 빨라질 수도 있겠다. 이런 소식이 저는 최근에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S&P 500 지수가 6,000포인트를 유지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저는 여기다가 얘에다가 저는 50USD 요것만 한번 참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따라하지 마세요. 제가 뭐 50USDT 얘라 걸었다고 해서 따라하지 마시고 제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 판단.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에게 뭐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예스를 건 거예요. 아시겠나요, 여러분들? 단순히 될까 안 될까 이런 걸 하시지 마시고 저처럼 자 암호화폐 시장이 이렇게 쭉 그때 빅테크 기업들 다 빠졌어요. 다 빠졌는데 다음날 바로 회복을 했다는 거는 머스크랑 트럼프에 대한 사이에 대한 시장에 대한 악재 파급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겠구나. 앞으로 계속 이어지지 않겠구나. 그 다음에 그 시기에 나왔던 호재가 있었다. 그러면 시장은 상향으로 틀어갈 수 있겠지.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예측을 했기 때문에 예라고 건 겁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 지금 여러분들 아까 뭐 가입했어요, 10USD 받았어요 하셨던 분들 굉장히 많았었는데 여러분들도 지금 저희가 참여해보라고 10USD 다 드렸잖아요. 네, 그걸로 한번 참여를 한번 해보세요. 예스가 됐든 노가 됐든 정답은 여러분들 6월 13일 종가 기준 6월 14일 날 알 수가 있습니다. 6월 14일 날 6월 14일 날 그래서 6월 13일 잠깐만 요거 좀 밑으로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 규칙이 다 있어요, 여러분들. 자, 마감이 6월 12일 20시 8시까지 저녁 8시까지 결과 발표는 2025년 6월 14일 12시 예, 요렇게. 그러니까 왜냐면 14일 날 새벽에 끝나니까.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도 저희가 그 이벤트로 10USD 다 드렸잖아요. 더 충전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그래서 한번 예 아니면 아니요. 이렇게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근데 해보실 때는 저처럼 어느 정도 데이터를 갖고 뉴스를 보고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고 어느 정도 명분이 있는 상태에서 하고 아니 뭐 따라하지 마세요. 따라했다가 여러분들 다 뭐 하면 또 뭐 내 책임이니 그럴 수 있으니까 이거는 저는 뭐 시장은 모르잖아요. 시장은 몰라요, 여러분. 떨어질 수도 있고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쵸. 근데 저는 그거에 더해서 무게가 실렸기 때문에 예로 한 거고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교육 많이 해드렸잖아요. 교육 많이 해드리고 그다음에 뭐 다 말씀드렸고 또 기본적으로 다 주식 알고 계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10USD 받은 거 이렇게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굳이 이걸 해보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 여기 있잖아요. 지금 국내 축구도 있고 그다음에 뭐 또 12일 미국 5월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 시장 예상치보다 상회할 것 같다. 예스 하회할 것 같다. 노 뭐 동의하거나 예.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요런 거. 조금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작은 금액이기 때문에 좀 빨리 끝날 수 있는 거. 요런 거. 요 생산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는 여러분들 PPI죠. 그다음 PPI가 있으면 여기 또 미시간대도 있을 거고 여기 소비자 CPI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좀 시장에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이런 거 예측하기 쉽겠죠. 근데 이런 거 맞추실 때 여러분들 어렵지 않아요. 예전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면 돼요. 예전 데이터 한번 살펴보면은 어느 정도 내가 예스로 갈지 노로 갈지 어떻게 보면 이게 뭐 55%에서 45%니까 예, 좀 여러분들 맞출 확률이 높아질 게 만약 여기다 만약에 뭐 100달러 걸었다. 얘에다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할 것 같다. 물가가 좀 오를 것 같아. 100달러 걸었다. 그럼 나는 보상이 178달러. 요거는 이제 내 100달러 포함해서 어떻게 보면 수익은 78달러가 되는 거죠. 78달러가. 한번 참여를 다 해보세요, 여러분들. 참여를. 아시겠나요? 아시겠어요? 자, 나는 참여를 한번 해보겠다. 예. 나 참여 완료 말고, 참여 완료했다고. 자, 그럼 나는 앞으로, 받았으니까 참여를 하겠다. 하시는 분 숫자 9번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 9번. 자, 나는 어떻게 참여하는지 지금 어떻게 하는지 알았다. 배웠다. 하시는 분, 난 참여를 할 것이야. 하시는 분 숫자 9번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 9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직접 분석하고 데이터 타이밍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실전 투자 감각을 기우는 첫걸음일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무조건 다 방송 듣는 분들 무조건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참여해 주시고 한번 체감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끝에서 움직이는 실제 경험 그런 걸 한번 느껴보셔야 아 진짜 오드펀이란 이런 것이구나 느껴볼 수 있고 또 여러분도 함께 참여해 보셔야 또 실시간으로 체감할 수가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또 투자에 대한 새로운 또 차원이 열릴 수 있는 그런 경험을 맛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 뭐 11만 2천 명 계시는데 뭐 다 하진 굳이 내가 뭐 S&P 500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S&P 500 할 수도 있고 스포츠 할 수도 있고 정치할 수도 있고 예?
그다음에 뭐 5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이런 거 할 수도 있고 지표 같은 거 그런 것도 할 수 있으니까 자기 입맛에 맞는 거 자기가 그나마 좀 잘 아는 거 그런 거를 주제를 삼아서 해보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핵심 포인트를 제가 깔끔하게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언제까지? 6월 10일까지, 6월 10일까지, 화요일까지, 자정까지 참여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시간이 별로 없어요. 예, 마지막 골든타임은 꼭 기억하시고 기회를 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예측 시장의 미래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X, 그다음에 폴리마켓, 협업하는 프로젝트 그런 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명확한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이 예측 시장에 대한 확장성, 성장성, 발전성에 대한 신호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전에 알고 있던 예측 시장이 틈새 시장이 아니라 진짜 메인 게임이 시작됐다. 이런 거 여러분들 명확히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세 번째. 자, 오늘 여러분들 어제 제이슨 교수님이랑 그 영화 뭐죠? 하이파이브도 했었고 저랑 S&P 500도 실전으로 참여 시연을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들 차례예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한번 다 해보고 그 다음에 이게 참여가 맞든 틀리든 저희 어차피 또 토큰도 드리고 쿠폰도 드리는 거잖아요. 그걸 갖고 또 해보시고 계속 해보세요. 대신 큰 금액 말고 작은 금액으로 여러분 직접 한번 행동하시고 경험할 볼 시간이 이제는 다가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가끔가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게 내가 새로운 걸 할 수 있을까? 내가 뭐 10달러가 뭐 큰 돈일 수도 있고 작은 돈일 수도 있고 혹시 이거 내가 그냥 뭐 내가 무료로 이벤트성으로 받긴 받았지만 이 돈을 또 내가 잃진 않을까? 그리고 조금 두려우고 좀 망설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넬슨 만델라가 이런 말을 했죠. 가장 큰 영광은 결코 실패하지 않음에 있지 않고 실패할 때마다 다시 일어나는 데에 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 토큰도 드리고 쿠파 사라지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내 예측이 실패했다 그래가지고 이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X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쿠폰, 그 토큰 다 드리는 거잖아요. 또 일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두려움의 실패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아시겠나요, 여러분들? 또 제가 한번 좋은 얘기 해드리면 스티브 잡스가 자 혁신은 리더와 추종자를 구분짓는 기준이다.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 직접 이제 혁신에 올라설 차례다. 이런 뜻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자 지금 이 순간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참여하는 어떻게 보면 그 자체가 단순한 투자의 그러니까 뭐 주식 투자, 암호화폐 투자를 넘어서는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어요. 아시겠나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바로 꿰뚫어 볼 수가 있는 뭐 시장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시장을 바꿀 수가 있는 앞으로 어떤 트렌드를 우리가 맞춰갈 수 있고 시장 변화에 느낄 수가 있는 그렇게 좀 약간 시장에 대해 아니 앞으로 그런 트렌드에서 우리가 좀 더 빨리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시장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게임 천저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순간이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함께 도전하며 성장할 것이고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과 용기에 대해 계속해서 제가 응원을 하고 있으니까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용기 가지시고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작할 때 안내한 오드 참여하는 거 다시 알려주세요. 화면을 못 찾겠네요. 아, 잠깐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회원 가입을 하셨어요. 자, 오드파원 플랫폼에 들어가서 회원 가입을 하세요. 회원 가입 어렵지 않습니다. 아이디, 비밀번호, 보안, 그다음에 인증, 국가 딱 넣으면 회원 가입되고 회원 가입되면 상단에 이렇게 저는 뭐 사과 모양으로 이렇게 푸샤를 해놨는데 이렇게 딱 화면이 보이실 거예요. 여기서 여기를 딱 그 푸샤를 딱 찍으면 쭉 내려보시면 고객센터라고 있습니다. 고객센터. 고객센터 들어가시면 여기 사진 올리는 거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사진. 그러니까 사진을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불러오게 하는 거죠. 불러오기. 그래서 여기를 클릭하면 여러분 만약에 모바일로 한다. 여기를 클릭하면 아마 여러분들 사진 앨범으로 들어갈 겁니다. 앨범. 그러면 그 앨범에서 어떤 걸 클릭하느냐? 이걸 클릭하시면 돼요. 이거 캡처한 거. 잠깐만요. 요거. 내가
해제된 토큰이 몇 개가 있는지 20개 이상 요걸 제가 스크린샷 찍으라 했죠. 일단 요거 스크린샷 찍고 그 다음에 여기서 사진 불러오기 해서 사진 올리고 그 다음에 오더펀 가입한 아이디 그 다음에 USDT 10개 신청합니다. 요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보내시면은 빠르면 한 30분, 늦어도 1시간 정도, 그 정도에 여러분들 계정으로 USDT 다 10개 입금되시고, 그 다음에 그 후에 여러분들이 예측 주제 결정을 해서 직접 예측에 한번 참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그 토큰이요. 저희가 아까 제가 그 PPT에도 말씀드렸지만, 자, 봅시다. 자, 데일리 미션, 뭐 소셜 미션, 인게이지 미션 이렇게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 출사 체크하시면 저희가 매일마다 한 개씩 토큰을 해제를 해드리고 이건 메일 드리는 거예요, 메일. 메일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소셜 미션 해가지고 친구 초대. 친구 초대. 그래서 저희가 뭐 1차, 2차, 3차 있잖아요, 여러분들. 1차 했을 때 뭐 5개, 뭐 2.5 이렇게 해가지고 1.5 이렇게 요거 1차, 2차, 3차 요거 드리는 거. 그 다음에 인게이지 미션 같은 경우는 라이브 방송 참여하시면 40분 이상 참여하시면 저희가 CVC 토큰 2개 추가로 지급해드리는 거. 요거예요, 여러분들. 요거에서 모으신 분들 CVC 토큰 20개 그거 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마지막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는 팀장분들, 팀장급 이상분들은 매니저한테 좋은 주제를 제출해 주시면 돼요. 예.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만약에 팀장이 아니다. 난 팀장이 아니고 일반 회원이야. 그러면 이제 CVC 토큰 캡처해서 아까 그만 말씀드렸죠? 네, 사진 올리고 아이디 올리고 10개 신청합니다. 요거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나 투표를 좀 해달라고 투표를 해달라고 말씀드렸죠. 왜냐면 팀장님들이 어렵게 지금 주제를 냈는데 여러분들 투표 결과에 따라서 탑 30위 안에 들어가느냐 마느냐 요게 있어요, 여러분들. 네, 그러니까 우리는 같은 패밀리 있잖아요. 그리고 또 같은 주제라도 여러분들 투표에 대한 진실성 있는 투표에 있어서 30위 안에 올라가야 그래야 여러분들 그 팀장급들 주제가 많이 또 예측 주제에 참여가 되고 수수료도 많이 받을 수가 있잖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도 만약에 주제를 제안하고 싶다 하시면 여러분들도 그 일반 회원에 머물지 마시고 유회원 5명 모아서 내가 팀장이라는 조건을 만들어지면 그때서야 한번 여러분들도 주제를 제안을 한번 해보세요.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 수수료도 받고 또 50USD도 받고 이것도 해보시면 수 있습니다. 아시겠나요,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자, 제가 지금까지 다 말씀드린 거 이해하셨나요? 이해했다 숫자 5번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똑같은 얘기를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어요. 뭐 다른 얘기하면서 또 말씀드리고 또 이 얘기하면서 또 말씀드리고 저 얘기하면서 말씀드리고 그렇죠? 이거를 이해를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아마 지금 5번 눌러주신 분들 아마 이해를 못하신 분은 저는 없을 거라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고 제이슨 교수님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일반 회원들 가장 중요한 거는 투표를 다 해달라는 거. 네. 그래야 우리 팀장급들이 정말 고민하고 그 다음에 생각 많이 하고 있는 주제들이 탑 30위 안에 들어가고 오더펀에 정식으로 등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회원분들도 뭐 난 아무것도 아니야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다 하나마다 다 회원들마다 다 하나씩 하는 역할들이 있고요. 다 도움이 필요한 손길들이 다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아까도 제가 결론을 다 말씀드렸지만 자, 오늘 월요일이 굉장히 힘든 날에도 여러분들 또 바쁜 또 시간에, 힘든 시간에 또 이렇게 시간 내셔서 오셔가지고, 제가 또, 그 감사의 의미로 좀 열정적으로 방송을 좀 말씀을 드렸어요. 뭐 또 똑같은 얘기 또 하냐 그럴 수도 있는데, 또 이해 못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오늘 방송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오늘, 방송 여러분들 좀 기울여 듣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여러분들. 뭐냐면, 이 내용 있죠, 이 내용. 네, 이거. 이 내용만 여러분들 한번 쭉 읽어보셔도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요거 달라고 하세요. 자료를. 네, 달라고 하셔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또 제가 뭐 달라고 그랬죠? 아까 지갑 만들었으면 5번, 못 만들었으면 6번 했을 때 6번 쭉 누르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6번 누르는 사람들. 지갑 어려워서 못 만들었다고 하시는 분들. 자, 매니저나 고객센터 통해서 그 예전에 그 지갑 만드는 교육 자료 했을 때, 그 지갑 만드는 방송 했을 때 교육 자료 있었는데 그거 달라고 하시면 돼요.
그거 보고 한 장 한 장 보면서 하시면 여러분들 못할 거 없어요. 왜냐면 그냥 어플 다운만 받는 거니까. 어플 다운받고 그냥 니모닉 12개 영문 단어 그거만 그냥 노트에다 적어만 두면 돼요, 여러분들. 그다음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한 터치 대여섯 번이면 여러분들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처음 해 보고 그다음에 이게 지갑이라는 거부감이 있어서 못하는 거지 절대 어려운 게 없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방송에서는 여러분들 더 제가 깊이 있고 여러분들이 좀 더 뜨겁게 느낄 수 있는 인사이트하고 실전 전략으로 좀 한번 또 방송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늘 좀 같이 할 수 있는 그다음에 또 여러분들하고 어떻게 보면 또 계속해서 미래를 좀 같이 갈 수 있는 여러분들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방송을 계속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자 오늘도 방송 뭐 저희가 좀 짧게 하려고 했지만 그래도 좀 계속 좀 오바되는 부분이 있는데 뭐 재밌었죠 그래도. 네. 재밌었어요. 예, 재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밌었죠 여러분들? 방송 재밌었죠? 네. 자 오늘은 저희가 방송 마지막 멘트를 여러분들 자 우리가 맨날 방송은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내일도 같이 한번 방송을 모여서 들어보자는 그런 취지에 의해서 우리 마지막 멘트는 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뭐 내일 봅시다." 이런 얘기 말고 식상하게 말고 우리 다 같이 한번 뭐 "내일도 함께 내일 봅시다." 뭐 "내일도 같이." 뭐 이런 뉘앙스 "내일도 함께." 요렇게 한번 남겨 주시고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제가 이런 거를 여러분들에게 유도하는 거는 우리가 다 같이 한 팀이라는 거 우리가 이렇게 조금 한 팀으로서 이렇게 조금 뭉치고 있다는 거를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회원분들이 같이 느껴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좀 여러분들 부탁의 말씀드리면 여러분들도 채팅창에 뭐 내일도 함께 같이 위에 뭐 이렇게 다 같이 한번 참여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하고 약속하는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으니까. 자 오늘 여러분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고요. 자 남은 시간 마무리 잘 하시고 자 오늘 일주일 첫 주의 시작이니까 여러분들 뭐 또 거의 일주일에 또 한 번 힘든 과정은 지나갔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또 내일 또 화이팅 하시고 내일도 좋은 내용 갖고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이크박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